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편 아쉬움도 있습니다. 2년 전 저는 선거 때마다 당내 분열을 극복해내지 못한 그런 회한 때문에 당의 균형추, 중심추가 되겠노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많이 북돋워 주시고 또 함께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와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또 촛불 명령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해내고 또 최근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기록을 또 가질 수 있고 당이 우리 당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가 쫓겨나지 않고 멀쩡하게 전당대회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이런 당내 가풍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서 이 모두 다가 우리 애당 동지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대선 때 후보 진용은 넓게 펼쳐서 우리 당이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희망을 걸 수 있게 만들고 또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서 또 선대위를 잘 꾸려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모두가 하나 돼서 일사불란하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움직였던 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들 가운데는 151분의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돼 주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 경북 구미에서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이 쾌거를 이루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 주신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이 정말 흐뭇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당대표를 잘 뽑아서 이제 민생을 풀어내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이 활활 살아 숨쉬도록 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제도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는 누구보다 중요한 시대 역할 과제를 부여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출전하신 한 분 한 분 살아온 정치 역정이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십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영 후보님, 최재성 후보님, 김두관 후보님, 박범계 후보님, 김진표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 이해찬 후보님, 이종걸 후보님 이렇게 8분 모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주신 공로가 있으시고 또 앞으로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해지와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 곧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권당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집권당의 역량이 상징이 되고 또 집권당의 해야 할 일이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이제 8월 오늘 중앙위 회의를 통해서 세 분의 후보가 탄생이 되면 8월 3일부터 8월 25일 전당대회까지 무더위를 뚫고 열심히 전국을 다니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당 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시도당 개편대회도 정말 국민께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신, 출석해 주신 중앙위원 여러분, 또 우리 노웅래 선관위원장님, 또 이석현 중앙위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8분 후보 모두 누가 되시더라도 잘 해내리라 믿으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8월 25일까지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꿈만 같았던 문재인 정부의 탄생, 지방정부의 지방선거의 압승, 국민들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나라를 통째로 맡기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은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그러한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민주당 20년 집권에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는 것을 이뤄서 개혁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완팀 정신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정당 만들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당, 예측 가능한 정당, 시스템 정당 만들어서 결단코 우리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의 꿈, 문재인의 꿈, 국민의 꿈,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김근태 의장이라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자리 김두관 후보, 기호 6번 송영길 후보. 참 좋은 시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어 다행입니다. 촛불, 탄핵,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북미 대화의 시작,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하고 평화의 문도 다시 열렸으며 우리의 신념은 다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모두 다 희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위기가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2, 3년 내에 한국 경제는 순환적 경기 침체를 예고합니다.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서민들의 고통이 여느 때와 다른 강도로 달려듭니다. 신자유주의 6년,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에 강요된 약탈적 이윤구조, 저임금, 비정규직의 만연, 지대경제, 부채경제의 극성은 이미 우리 삶을 근저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위기는 시작되었으며 이미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현재의 위기입니다. 소상공인 308만, 최저임금 생활자 266만, 차상위 생활자 144만, 무려 700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여당 노릇 잘하는 그 이상의 길로 담대하게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해답은 변화와 혁신입니다. 혁신하면 전진하고 안주하면 침몰합니다. 2010년 이후 우리는 복지를 통한 진보의 길,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의 길로 혁신했고 승리해 왔습니다.
그 길은 유연한 진보의 길이었고 유능한 진보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제1차 민주당 진보의 그 길에서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시 그 출발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차 민주당 진보의 길을 제안합니다. 경제 진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담대한 평화의 그 길이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약탈적 수익구조 개혁합시다. 상생 분배의 경제 진보로 직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벌 대기업 경제와 타협하지 맙시다.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변칙 증여, 납품 단가 후려치기, 원천 기술 가로채기, 본사 갑질 끊어내야 공정경제, 경제정의, 상생경제, 공유경제의 길이 비로소 열립니다. 진보를 말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과 함께하는 경제 진보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활로가 열립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를 보장하며 8시간 잠잘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사회,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 적정시간 근로, 쉬운 취직의 일자리 환경, 바로 젊은이들에게 워라밸의 새로운 일자리 환경을 약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선배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그가 가고자 했던 길에 정치적 반쪽을 상속해야만 합니다. 노회찬의 노동진보는 정의당만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김대중의 길이었고 노무현의 눈물이었으며 김근태의 영혼이었습니다. 운익한의 투쟁이, 전태일의 불꽃이 역사로 된 오늘, 우리 모두 빛나는 가치로 간직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맑은 가슴이 있습니다. 향그러운 가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은 위험한 진보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복지 진보를 넘어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 본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간에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그 빛나는 민주주의 가치의 시대를 함께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 실업 한순간에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죽고 차별받아야 했던 이 사회, 한순간에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대로 함께 비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그들이 잉태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치의 밑불이 되고자 합니다. 저를 듣고 청년의 가치로 민주당과 기성세대를 들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한 발짝만 물러나 주십시오. 길을 내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가치와 변화가 아닌 장악력,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아닌 안정, 그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과 창의로 무장한 혁신과 역동성이지 센 형님, 배원군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당장은 몰라도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솔직히 그 얼굴, 그 이미지만으로는 선거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당의 가치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젊음이 꽉 들어차게 해야 합니다. 당을 훨씬 더 열어젖혀야 합니다. 우리 당을 통해 누구나 공정하고 경쟁하면 당직과 공직에 차별 없이 특혜 없이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대로 상향식 공천의 제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공천은 당원 당규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미래 승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당의 혁신과 변화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자랑스러운 이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신 원로 고모님들,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기둥인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원외 지역위원장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 승리의 주역 14명의 시도지사님, 151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수, 광역의회 의장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기호 5번 김진표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수구 세력이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꽉 막혔던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하면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높은 국정 지지도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고용, 성장, 소비, 투자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죽어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 뼛속 깊이 공감하는 사람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 첫째 더 경제, 둘째 더 경제, 셋째 더 경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고민,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은 경제 총선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 동안 경제를 살려야만 우리가 삽니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적 성과 만들어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 성장의 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는 마당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술이 있는 곳에 필요한 돈이 넘쳐나도록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 시스템 개혁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이라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갈 경제 당대표 김진표가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혁신 동지들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독선이 아닌 민주적으로 당을 혁신할 민주당 대표 김진표가 적임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경제정당, 권리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실사구시 정책정당, 온 오프라인 상호 소통하는 열린 스마트 정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분권정당으로 당의 체질을 뼛속까지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승리의 DNA로 무장한 100년가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골고루 혁신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경제혁신본부는 당대표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이 경제도 잘한다, 국민의 신뢰 얻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는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문건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재정분권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혁신본부와 함께 개혁의 또 다른 한 축 정당혁신본부는 당내 최고 역량을 지닌 혁신 동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겠습니다.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공천 시스템을 상세히 만들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 때문에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2번이나 중용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에서도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당 정청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 저 김진표를 믿어주십시오. 자기 정치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보다 더 큰 대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의 정치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선당 후사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원내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호 7번 이해찬입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덕분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이렇게 큰 선거 승리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놀랐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이제는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70주년입니다. 꼭 정부가 수립된 70주년이 됐는데 나라 꼴이 이제 겨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중요한 해입니다. 엉터리 사학자들은 건국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건국은 100년이고 정부 수립된 지가 70년입니다. 올해 내년 잘 준비해서 2020년에 우리가 대승리하면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권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국회의장님 3분이 계신데 우리가 집권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무너지는 것은 2, 3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년을 해도 겨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겨우 뿌리를. 우리처럼 이렇게 보수화되고 냉전체제에서 편향된 나라가 이제 방향을 잡고 제대로 20년 가야만이 기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가을에 또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간의 살벌한 관계도 이제 많이 해소가 돼서 이제 개선이 될 전망이 보입니다. 분단체제 70년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길머리에 들어섰습니다. 이 좋은 길머리를 우리는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도 약하고 시민사회도 발전되어 있지 않고
언론은 극히 편향적이라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제도가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이 나라는 다시 독재의 나라, 겨울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십시오. 완전히 촛불혁명이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군사 반란을 한 내란 예비 음모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다시 퇴보하고 맙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0월 유신을 겪었습니다. 그때 대학교에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계엄하여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만 바뀌었은 그 후예들이 아직도 군사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까도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조장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물론 올라갔든 가계소득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즉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간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뭘 금방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굳건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로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제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하면서 당정청 회의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당정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수원도 만들어서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제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해서 정무적인 사적인 공천이 되지 않도록 당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승리를 해야만이 재집권의 길이 열리고 나라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참여정부에서 책임 총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아껴주신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그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이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규하고 강호동이가 하는 함께 주십시오 하는 프로 보셨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딱 한 표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 손으로는 촛불혁명을 받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바치며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촛불혁명의 첫 번째 과제, 중앙권력하고 교체,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냈습니다. 6.13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두 번째 과제, 지방권력 교체도 이루어냈습니다.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영남 지역주의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소야대 대신 압도적인 여당입니다. 국회 권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중앙권력을 교체했어도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어도 발목을 잡히고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권력의 확실한 교체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이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당을 만들 대표입니다. 그래서 협치의 당대표, 분권의 당대표, 현장의 당대표, 승리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유능한 협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나온 협치 내각은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지를 증명합니다. 저는 군수, 장관, 도지사 모두 극단적인 여소야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도지사 시절 한나라당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100% 의회 출석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했습니다. 그 뚝심으로 이제 그 뚝심을 야당에게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둘째, 저는 지역을 키우는 분권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우리는 압도적으로 지방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 성공을 기약해야 합니다. 저는 자치분권을 위해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당대표로서 반드시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 성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지도당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원외위원장님들도 지역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서 21대는 반드시 국회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우겠습니다. 지도당, 지역위원회와 지역정부 그리고 지방의회가 하나가 돼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현장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 있다는 말처럼 언제 어디서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시작과 완성은 현장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루 평균 400km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제 민생의 현장, 노동조합, 중소기업가, 자영업자의 현장, 당원과 지역위원회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강한 민생경제, 더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승리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촛불혁명 완성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국회 권력을 확실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협치로 더 강한 민생 경쟁을 만들고 분권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의 성공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2020년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인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현실은 엄중합니다. 재벌과 관료, 기득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느슨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유능해지고 더 뭉쳐야 합니다. 유능한 협치, 강한 분권, 잘 사는 현장, 압도적인 승리, 친문, 비문이 아니라 모두 문재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원문 문재인, 저 김두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김두관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촛불 홍보단을 맡아서 촛불 시민과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침내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친문을 넘어선 통합선대를 꾸리기 위해서 저 송영길을 영입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보시기에 호남 출신에 인천에서 광역시장을 하고 사선 의원이 되어 있고 특정 계보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저를 보았기 때문에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락하기 전에 제가 밤새 대통령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깊은 책 속에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위해 뛰었습니다. 총괄선대본부장 그 자리에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께서 공진단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통령이 당선된 선관위 개표방송 확정될 때까지 저 혼자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문재인 후보 당선 확정 발표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자세로 당대표에 임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초선 재선 시절에 제 소신대로 발언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 두 분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암흑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 소중한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고 이 한맺힌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시대로 전진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기울이자. 우리끼리 약간 의견이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풀자. 강하게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가에 가서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이지 싸움을 자수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출마했습니까? 저 송영길 첫 번째 새로운 시대, 한반도 평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뒷받침할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경제 협력을 통해서 강원도와 경북과 부울경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국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최초의 인천 광역시장을 겪어본 최초의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종합행정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내각을 일하게 만들겠습니다. 129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원외위원장 시절도 겪었습니다. 저는 막 출마해서 당선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999년 6.3 지방선거 때 온로비 사건이 한참 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다시 뛰어서 2000년 16대 총선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면서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원외위원장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불안한 원외위원장, 공천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우리 당에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영길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서 당대표 줄 잘못 썼다고 이유 없이 지역위원장이 잘리거나 공천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초라하게 눈치 보고 줄 서는 이러한 비겁한 정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을 세도구 상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지구당 부활 문제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이 원외 시절에 후원금 제도도 없이 불가피한 이런 불법적 정치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야당 대표와 상의해서 지구당 부활 문제를 말만 했지만 정말 실현시켜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상의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영원함이 모이고 세대를 넘어야 됩니다. 제 나이가 63년생 56세입니다. 딱 우리 당 국회의원 20대 국회 평균 나이가 55.5세라고 합니다. 연부역강한 나이입니다. 사선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해서 이 정치적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정치하지 않고 한 길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로서의 전문 역량도 갖췄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종합행정 능력을 갖추고 뛰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송영길 준비된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온몸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정쟁이 아니라 주거비를 대폭 낮추는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소득 성장을 만들어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만들어낸 인천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옆에 보좌하면서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조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정부 부처와 협의했던 것을 기초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어려움을 뚫고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저 박범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예비후보로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모두 다 장애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40년 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판사의 길을 걸으시라는 할아버지의 설득에 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판사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대전에서 제2의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경선에서 떨어지고 2007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의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많이도 울었고 많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1700만 촛불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2016년 겨울과 2017년 초겨울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님들과 우리의 당원들은 저 촛불 시민 맨 앞에서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낼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의 엄청난 지지율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은 그 기대를 엄정한 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1%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찾은 정권인데 이 정의로움과 이 민주주의와 이 민생주의를 저 반성하지 않는 한 줌의 국정농단의 무리들에게 돌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길, 민주화 민생과 평화의 길, 60년 전 해공 신익희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우리 현재의 지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똑같이 걸어온 길이고 똑같이 얘기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것인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어서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을 주저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신념을 심어주는 그 새로운 길, 그리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이전에 우리 헌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것을 그 반대에 계시는 기득권 세력에게도 인정받고 양해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는 만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길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길을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마음껏 활기차게 다닐 수 있도록 탄탄대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혁신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무엇입니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상, 새로운 형식, 새로운 태도, 그것이 저 박범계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혁신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당청관계를 얘기합니다. 당청관계, 대통령님은 우리 민주당을 흐뭇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마치 얼어있는 강을 건너듯이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 메시지의 범람, 말의 상찬이 아니라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과 전략으로 결국은 수렴하는 그러한 당청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을 싱크탱크 정책 정당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율곡 이 선생님은 전력 어인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국민을 대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당원들을 대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밉지만 야당을 설득하고 대하라. 그래서 성과를 내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민주당 당대표의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저 박범계 누가 이번 공천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공천 시스템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철학과 내면이 모두 다 공정함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 박범계에게 당원 동지 여러분, 공정함이란 이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면서 저 박범계에게 기회를 주십사 간절히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최고위원님들, 대표님들, 후보님들과 서니까 박범계가 저렇게 쪼매냈어?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얘기합니다. 쪼매나지만 당차입니다. 민주당 위기일 수 있습니다. 2020년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정권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비된 혁신, 이기는 당대표 기호 2번 최재성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저 최재성은 당이 위기일 때 호출받았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일 때 대변인으로, 그 이듬해 2008년 정권 뺏기고 152석 반토막 나서 81석 첫야당할 때, 다시 첫야당할 때 대변인으로, 그리고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흔들리던 민주당이 사무총장으로 최재성 호출했습니다. 이제 위기 때 호출당하는 최재성 말고 위기가 오지 않게, 그리고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재성 호출당하고 싶습니다. 총선 앞에 민주당은 여지없었습니다.
분당이 되거나 심하게 흔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8월 25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권을 잡은 사람들은 전략공천, 단수공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작은 차이도 크게 되고 정책적 이견조차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 정치의 무한경쟁의 정치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공천 못 받고 선거 떨어지고 위원장 부당하게 탈락하면 억울하고 아프고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의 선이 지도부의 의지에 공천과 정당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대표의 권한 그 자리에 시스템을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후보들께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바뀔 수 있고 임박해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당원 당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세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공천 방식으로 당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선의에 기대하지 않는 시스템 공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공천도 6개월 후에 또 총선 앞두고 다시 바꿔서 당의 분열의 원인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안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대의원들, 전당원과 전대의원들의 투표로 개정케 하는 그 한 가지 방법만 나오면 실제적으로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민생 정책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도 공천 때문에 갈라지고 흔들리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공천 때문에 분열의 늪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제도는 미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8월 25일 전당대회 끝나고 2달 안에 저 최재성이가 정당발전위원장 하면서 만들었던 그 혁신안의 요체인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2달 안에 통과시켜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전당원과 전대의원 아니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급속하고 빠르게 강하고 안정된 민주당 만들어서 총선을 돌파하자. 이것이 최재성의 첫 번째 구상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넘기 전에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저는 줄곧 2004년 열린우리당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극복하는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당의 정치문화, 정치체계, 정당체계를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무섭도록 진화했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시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앉은 그 권한에 시스템을 앉혀야 됩니다. 정당을 현대화시켜야 됩니다. 네트워크 정당 만들고 플랫폼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파격적으로 도입하고 기존의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같은 대의제를 선출로 보완해서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균형 있게 굴러가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 정당, 현대화된 정당만이 100년 정당을 보장할 수 있기에 시대를 넘자는 것입니다. 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최재성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표의 자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책 능력입니까? 정무 능력입니까? 협치 능력입니까?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순간 민주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심 없는 최재성이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헌신해본 경험이 있는 최재성이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사심 없고 헌신 없는 당대표, 그것은 당대표 리더십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잘 가다듬고 적기에 국민들에게 전달력을 높이고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 정책 전략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최재성은 그런 정책 전략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정무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망원경과 현미경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전국을 분석하고 바라보고 구도를 짜고 기획하되 구체적인 실무 시스템을 능란하게 들여다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당청 관계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에게 할 말하고 맞짱 뜨는 집권당이면 대통령도 어렵고 당도 어렵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견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미덕으로 삼고 절제만으로 일관하는 정당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개파하지 않고 정치 세력 없지 않았습니다. 오직 1대1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본 일한 경험이 있는 최재성입니다. 최재성과 함께 새로운 당청 관계를 만들고 최재성과 함께 대표의 의지에 기대하지 않고 불가역적 공천 혁신안 만들어서 강하고 안정된 정당 만들어서 총선 돌파하고 최재성과 함께 시대를 넘어서 100년 정당 만들기 위한 시스템 정당, 현대적 정당 만들고 사심 없고 헌신하는 당독과 함께 총선 돌파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1916년 민주당을 제1당으로 그리고 집권당으로 압도적인 이번 지방선거로 전국정당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전심전력으로 보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2019년, 20년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19년에는 개혁입법과 경제정책 성공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개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더 혁신해야 합니다. 더 책임정당 되어야 됩니다. 더 지방분권정당 되어야 됩니다.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종골이 당대표가 되어서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데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더 혁신하겠습니다. 중앙당의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집권된 권한구 활동을 시도당, 지방단체장, 지방위원과 권리당원에 더 많이 분산하겠습니다. 공천에서 징계까지 공정성, 투명성, 또 예측성, 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의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더 민주당 책임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신뢰도로 바뀌면 우리 당은 야당 체질을 벗고 책임정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집권당다운 실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정청 협의에 강력한 제도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더 자치분권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치분권 최고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정책, 예산, 법률 분야는 심의조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방정치 대표자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탈피하고 지방분권형 복지국가를 준비하는 당으로 이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되살려서 자치분권의 헌법적 태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국민과 더불어이고 중도와 더불어이고 진정 여당다운 민주당이 중심을 확보하는 중원정당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평화는 오고 있지만 경제 위기와 양극화의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없으면 평화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경제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혼자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연대, 개혁입법연대, 공동내각, 연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 정부로 더 강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를 민주정부로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이종걸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중앙인 여러분, 저 이종걸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동지 여러분께 두 가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이종걸 싸워야 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청와대, 정치검찰, 국정원, 거대 보수 언론, 체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서 일전을 불사했던 유일한 정치인이 바로 저 이종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특권과 반칙 세력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 친구 노회찬이 못다한 꿈을 제가 반드시 실현하는데 비타협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종걸 주리를 무언칙하게 추정하는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독불 장군 소리를 들을지언정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저를 두고 비무인대 되겠어? 심지어 친문은 여럿으로 나뉘는데 비문은 하나로 모이니까 컷오프는 이종걸이 될지도 모르겠네 라는 말도 방송 물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도 제 힘으로 2등했고 지금껏 잘못된 당 활동 한 번 한 적 없고 꾸준히 전당대회 준비해왔기 때문에 부임은 이어서가 아니라 제 힘으로 제 세력으로 당당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친문과 비문이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2014년 16년까지 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촛불 시민혁명 그 불길이 친문과 비문 사이의 장벽을 불태워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민주당은 촛불 정당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친문 비문을 나눈다는 것, 너는 그 친문이냐 누구냐, 너는 비문이냐 그냐, 중세 마녀 재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분파주의입니다. 당을 좁은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당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원합니까? 당원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가장 높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실현과 영광을 같이 해왔던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기서 강조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어느 개혁도 민주당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중앙위원들의 경륜과 정치적 현실 감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주당의 보물입니다. 대항해를 떠나는 민주당의 호가 난파되지 않은 것은 바로 평형수입니다. 설익은 분파주의를 저는 막을 것입니다. 기성정치인이라고 우대받아서도 안 되지만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홀로 서기를 해왔기에 공천과 당무활동에서 오로지 공정과 공평과 평형, 그것을 추구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명분 없는 교체를 추진한다면 제가 희생이 되어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중앙위원 여러분, 저는 19대 국회의원 끝에 대한민주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맡겠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필리버스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